대출받고 해외로 도망쳤는데 공항에서 잡혔습니다. 대출받고 해외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는 게 점점 힘들어지자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외로 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빚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가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적금을 붓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결국 은행과 카드사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버거워졌고 고민 끝에 해외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혹시라도 못 갚으면 그냥 안 갚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도착한 후부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현지 통화로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빚을 갚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환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갚을 때도 원화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버는 돈은 현지 통화입니다. 원화로 송금하려고 하니 환전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가 붙었고 환율이 오를 때마다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매달 100만 원을 보내면 충분했는데 환율이 올라서 같은 돈을 보내려면 120만 원, 130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렇게 추가 비용까지 나오니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상환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되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금융회사에서 메일과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지속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으니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돈을 빌린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있던 곳은 한국과 금융정보를 공유한 나라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은행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외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채권 추심이 해외까지 따라왔다. 어느 날부터 모르는 해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걸려오길래 결국 받아봤습니다. 고객님, 한국에서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해외까지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국 금융기관이 국제 채권 추심 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거주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심을 진행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한국과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금융 시스템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추심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법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외에서 도망쳐봤자 해결될 게 없었습니다. 빚은 쌓여만 갔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직원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연체 기록이 있으신데 알고 계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한국금융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일정 금액 이상 연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월급 압류와 계좌 압류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결국 빚을 해결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도망쳐도 해결되지 않는다.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대출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 큰 고통이 시작될 뿐입니다. 해당 내용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